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부산디자인진흥원 김성진입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 오프라인으로 한 140여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6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해주셨고요. 이 자리에는 지금 부산 지역의 어떤 소셜벤처 기업들 그리고 디자인 기업들 그리고 사적 기업들 그리고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발제자 및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혁신가와 브랜드 그리고 소셜 벤처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김철우 RTBT 얼라이언스 대표이십니다. 로컬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권영철 단디벤처 포럼 대표이십니다. 부산에서 소셜 임팩트 펀드 코리아 임팩트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쿨리즈 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태 의장님 오셨습니다. 로컬 브랜드 팝업,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지역 소상공인, 로봉 브랜드 학교 등을 운영하고 계시는 삼제니엄 홍순영 이사님 참석하겠습니다. 부산시어인 고등어 캐릭터 개발과 부산 스타 브랜드 협회, 부산 라면 개발 등을 하고 계시는 디자인 부산 선무성 대표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태 의장님, 소셜 임팩트 펀드와 함께 도시 재생과 관련한 펀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로컬 브랜딩이 지역 소셜 벤처 활성화에 어떤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 성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저희는 벤처 캐피탈인데요. 그 성장성이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은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에서 뭐 한 100명, 200명까지 그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는데 저는 이런 가능성들을 로컬 스타트업에서도 봤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뭐 역사적인 유산이나 스토리 등을 가지고 뭔가 큰 기업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로컬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한번 잘 성장을 시켜 본다면 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이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로컬 스타트업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홍순영 이사님, 삼진이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학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로컬 브랜딩이나 어떤 것일까요? 혹시 우수 사례가 있다면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로컬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시작한 팀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을 주셨던 것들이 결국은 주변에 계신 상인들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괜히 쓸데없이 큰 거 하지 말고 돈 되는 거 눈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돈 되는 걸 사실은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돈 되는 것들을 눈에 보여주는 방법론들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브랜딩이라는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저희 동네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두부가게 사장님 얘기를 하면 성실두부 사장님은 모두부만 파세요. 그런데 이 두부가게 사장님이 브랜딩을 알면서 모두부에서 뭐 전두부, 그 다음에 두유, 그리고 콩국, 그리고 쭈유까지 라인업을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를 더 저희하고 같이 했던 게 원가율. 그러니까 정말 팔아서 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브랜딩 사업이랑 똑같은 거였고 르봉 브랜딩 학교도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 분들이 창업을 할 때 큰 컨셉보다는 실천 가능한 컨셉과 구매력 아니면 이걸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잘 체크할 것인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학교가 주요해서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 브랜딩으로 창업하는 창업자가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기업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냥 저희 동네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저희 동네에 아르프라고 하는 비건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이 아르프는 원래 두부 전수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이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브랜딩이나 디자인 쪽에 관심은 있으셨고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셨지만 지역의 로컬의 브랜딩에 관심을 가져서 처음으로 제가 그 대표님하고 같이 했던 게 복내산에 녹차밭이 있는 거 아세요? 이거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월 매출이 거의 수천만 원대 월 매출을 가지고 계시고 발효주를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는 호텔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디자인 현장에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무성 대표님, 디자인 부산을 운영하시면서 고등학 캐릭터 개발을 했습니다. 디자인 기업의 대표로서 로컬 브랜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부산의 시어 고등어 잘 아십니까? 네, 뭐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한 10년 전에 원래 이제 저희 회사는 그 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 원래 이제 그동안 이제 업력으로 치면 이제 내년에 한 30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산에서 이제 쭉 이렇게 제가 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디자인을 했지만 디자인도 뭐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 저희들이 조금 오래 일이 있는 회사로서 부산을 위해서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이런 의미에서 10년 전에 이제 시어가 제정되면서 이제 고등어라는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관광기념품이나 디자인 쪽으로 꾸준히 오래 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빨랐고 부산에 이제 시어가 그 고등어인데 이 고등어가 이제 보통 다른 캐릭터보다 전국에 얼마나 뭐 예쁜 캐릭터가 많습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물고기라는 이런 특징을 저희들이 좀 잘 캐치해서 어떤 부산의 어떤 관광에 어떤 일조하는 고등어다. 그래서 이제 발 달린 고등어라고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한 10년 동안 뭐 이렇게 하나의 로컬 뭐 어떤 지역 어떤 그 캐릭터 브랜드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뭐 안 믿으시겠지만 한 2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수익을 가져온 거는 아직 몇 억 안 됩니다. 그러면 뭐 10년 동안 15억을 지금 투자했다는 건데 앞으로 좋은 어떤 성장이나 어떤 뭐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는 뭐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좀 꾸준히 한 우물을 파는 어떤 그런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투자 대비 수익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고등어 하나 캐릭터만 계속 개발하는 회사면 벌써 이렇게 접었을 건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디자인 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이 저희들이 그 한 7개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각자 팀에서 이제 좀 버린 걸 계속 이 고등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했죠.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하는 업종이 약간 종합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이 캐릭터 때문에 각 기관이나 관공서 이런 데 협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옛날에는 이제 관광기념품 이런 거 보통 보면 이제 공예 위주로 이렇게 돼 있었고 그 10년 전에 제가 이 캐릭터를 개발할 때는 좀 대량 생산 누구나 뭐 조금씩 이렇게 이거 적은 금액으로 좀 많이 사갈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부산에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철우 대표님, 그 지역 혁신가 브랜드 그리고 소셜 벤처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역 혁신가가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와 브랜드 구축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브랜딩은 어떤 뭐 컨텐츠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도 다 필요한 거여서 어쨌든 고객을 만나고 서비스를 전달하려면 브랜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소셜 벤처나 아니면 소셜 임팩트를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들 또는 크리에이터들은 다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 그분들을 지지하는 고객 또는 뭐라고 팬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걸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잘 전달하고 각인하는데 브랜딩이 쓰이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지역의 어떤 로컬 기업들을 보면 그 브랜딩의 어떤 개발 순위를 후순위로 두는 경우가 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딩이 어떤 만큼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양적 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다고 사실 말할 수 없고요. 그 브랜드 또는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이 사실은 브랜딩에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대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또는 그 팀의 팀원이 누군가에게 서비스하는 태도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브랜딩에 이제는 폭넓게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의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단순한 BI나 CI를 잘 만드는 것 또는 슬로건을 잘 만드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여서 언제나 본인들이 있는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철 대표님, 로컬 브랜딩이 스타트업이나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과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본에 있는 내용 죄송합니다. 저희 스타트업들 이래 기술 창업하는 친구들 보면 이 브랜딩 쪽 부분을 제품 서비스 개발 다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브랜딩이나 마케팅으로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브랜딩부터 먼저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저희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기술 창업하는 친구들이 저런 로컬 브랜딩을 굉장히 많이 배우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영도 팀들이 굉장히 잘하던데 그 영도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을 때 그것들을 느끼는 바가 분명히 크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그런 브랜딩을 잘 함과 동시에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고객한테 전달드렸을 때 그 제품이 달리 보이고 그 서비스가 달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청중석에 계시는 기업 대표님들께서 아마도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들이 최근에는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표시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펀드 운용사 의장으로서 제가 어떤 소셜벤처들에게 스타트업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로컬 브랜딩이랑 엮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로컬 브랜딩을 저는 크게 마이크로한 차원과 매크로한 차원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영도 지역에서 A라는 제품이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A라는 제품을 먹고 싶다. 이렇게까지가 약간 마이크로한 영역의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투자를 하는 또는 그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마이크로한 브랜딩을 매크로하게 잘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브랜딩은 뭐가 이렇게 멋있고 감동스럽고 굉장히 좋은 스토리다라기보다도 그걸 나도 경험하고 싶고 나도 뭔가 갖고 싶어야 이게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한 영역에 머물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스토리 또는 굉장히 멋진 이야기로 남지만 이게 실제 비즈니스까지 확장될 수 있는 브랜딩까지는 매크로한 영역까지 좀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RTBP 같은 경우도 영도에서 이렇게 굉장히 멋진
멋진 경험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그냥 영도에서의 딱 브랜딩에서 그치면은 그냥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지 정말 저 기업이 계속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업이라는 확신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뭐 만약에 이런 기업이 우리는 이렇게 해봤는데 항구 도시에서는 이런 모델들이 잘 통해서 우리는 뭐 전 세계에 있는 항구 도시에 조금 더 매크로한 관점에서 우리 브랜드를 매크로하게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도 충분히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로컬들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런 좀 확장성에 대한 그 뚜렷한 관점들과 뭐 발상의 전환 또는 좀 더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뭐 관점들이 실제 투자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기업을 보실 때 투자를 위해서 기업을 보실 때 가장 어떤 주안점을 주는 부분을 참가하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벤처 투자자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딱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그 성장성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업을 하는 거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즐길 줄 알고 또 내가 조금 부족한 것들은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뭐 충분히 투자를 잘 받고 뭐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창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것들만 조금 스스로 잘 생각한다면 뭐 좋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로컬 브랜딩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역의 소셜 벤처들에게 도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삼진어부 영도 본점 옆에다가 아레아6라고 하는 작은 플랫폼을 소상공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1차, 2차 팍팍 터졌죠. 그러니까 저희의 계산법은 어떤 거였냐면 내부의 인자들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삼진어묵이 1년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오는 관광객들이 수요가 있으니 그 수요자들한테 로컬 브랜드를 소개시켜주면 어느 정도 성공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 실패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멘붕이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이제 커피 대표님들과 작은 골목에 있는 커피 대표님들이 그러지 말고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하는 것을 여기다 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요 영도는 문센이 없거든요. 어린이집,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센터를 하려면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문화센터 겸 하는 클래스를 운영을 한다던가. 그런데 그게 지역 주민들의 니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거나 영도가 생각보다 커피의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 브랜드만 220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님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커피미미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커피 어디 큰 1300평짜리 커피 가봤나? 뷰도 좋고 커피 맛도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대표님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커피를 이제 로스터링을 해서 스페셜 커피를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그 동네에서 그 골목에서 커피 브랜딩을 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슈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동네의 이슈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 이런 방법에서부터 조금 시작을 하면 오히려 소셜적인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점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그 우유도 딸기 우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져야지만 지역의 정체성이나 지역의 차별화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이건 저 이제 부산에서 들은 건 아니고 조치원에 좀 요즘에 자주 가는데요. 조치원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모 대표님을 만났더니 처음에는 본인들이 잘하는 장사에만 치우쳤고
자기가 장사가 잘 되니 자기 브랜드만 계속 만들어냈대. 그래서 맥주도 만들어냈고 목장과 관련돼서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냈는데 어느덧 하고 나니까 밑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 현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이거는 김철우 대표님 같은 역할을 하는 팀들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부분과 소셜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내느냐가 저는 조금 더 고민의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그리고 정체성과 차별화 전략.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발견해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권준술 대표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서 한 110명 정도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을 하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어떤 지역의 소셜 벤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산에 부산 관하고 같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발굴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한 350명이 왔었고, 그리고 거기에 110명을 뽑았고, 거기에서도 또 추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배출했다고 하는 기업은 딱 1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도 똑같지만 그 10개 기업한테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을 서포팅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었고요. 그리고 브랜딩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 사업 분야의 브랜딩하는 것은 거기 대표님이 제일 잘하세요. 그래서 그 대표님의 브랜딩을 저희가 들어드리고 그게 정말 사업적으로 잘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해드렸고, 거기에 어떤 뭐 융자, 그다음에 경영, 노무, 세무 이런 쪽에 서포팅하는 거는 저희가 옆으로 서포팅을 다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제 배출이 되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배출된 기업이 서면에 그 이제 그 후식 그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오픈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와서 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커뮤니티도 엄청 많이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사업을 한 1년 만에 이제 오픈을 하세요. 근데 이 오픈을 하는데 그 저희가 그때 110명을 가르쳤고 거기에서 했던 그 커뮤니터들이 전부 다 그 한 힘이 되어서 그쪽으로 사람을 모시고 가고 이뤄내고, 거기에서 또 어떤 브랜딩이나 콘텐츠들이 이루어져서 또 도자기 공예로 연결이 되고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니즈들이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또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업들이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좀 이런 로컬 브랜딩이 안 되는 그런 동네가 어디인가를 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은 너무 잘하고 있고, 해운대도 어디 뒤에 가니까 골목에 막 그 맛있는 점들이 막 많이 있고, 제가 길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방향길 뭐 이런데 전부 다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곳에 거기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넣어서 거기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거기 동네가 살아나고, 거기에 또 노퍼들하고 아니면 어르신들까지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철우 대표님, 어떤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소셜 벤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대표님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정책을 뭐 이렇게 뭐 안 되는 사람은 아니어서, 우선 소셜 벤처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려면 그런 분들이 대우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염두에 두거나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것이 심지어는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탱해 나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본인의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일이 되도록 하는 주변의 대우와 존중이 전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소셜 벤처라는 건 사실은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먼저 최우선으로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스타트업 또는 IT 기업에 비해서 훨씬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또는 그거 실패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아주 좋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의도와 실천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도 계시고 스타트업도 계십니다. 그분들께 대표님께서 뭐 짧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창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홍순현 이사님, 뭐 권영철 대표님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쳤던 분들, 저희도 이제 창업 학교나 아니면 그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돼 있는 인큐베이팅 또는 롤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수가 다음 단계를 이어가 나가지 못하시는 분이 이어 나가시는 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연차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2, 3년 이상 수익을 계속해서 발생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비율로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셔야 너무 큰 좌절 때문에 다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을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흔쾌히 실패 또는 본인이 실수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론들을 좀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첫 시작은 아티스트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업을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훨씬 더 감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절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무성 대표님, 최근에 저희 디자인 기업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소셜 디자인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배 장학가로서 생각하시는 소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특히 뭐 디자인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하니까 디자인에 관심이 많거나 디자인 쪽에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한 10년 정도 이 창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저도 이제 20대 뭐 24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정말 뭐 제 일도 없이 시작해서 제가 거의 뭐 이까지 왔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어떤 실수하는 과정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 준비를 하시고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이 헛되지 않게 정말 남들보다 뭐 잠도 좀 덜 자고 토일 뭐 나와서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한 땀 한 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부산에 어떤 창업을 리드하는 분들이 좀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부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응원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패널 분들께 여러 가지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많은 청중분들이 와 계시는데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가지고요. 혹시 청중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 여쭤본다는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여자대학교에서 왔고요. 저 권영철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표님을 알게 된 거는 우리 부산시 청년창업 처음 했었을 때 1기 때 같이 했던 부분이었고, 저도 사업을 한 7년 정도 꾸준히 하다가 지금 이제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경험을 해봤고, 이제 아까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국고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브랜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런 큐레이터의 형식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경리단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방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아까 있던 수요일에 대한 개념, 우리 앞에 우리 디자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 사업을 받았을 때는 그게 유지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로컬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로컬 소셜 벤처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지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게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큐레이터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 이런 걸 브랜드화 시킨다, 브랜딩한다라는 것에 아마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사업은 시작은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업이 이제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지속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까 두부가 되었든 뭐 우유가 되었든 시작에 지원금 사업으로 시작을 할 때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 사업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 끝나고 지속성을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속성 유지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의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들한테 좀 어떠한 형태의 사업의 유용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소셜 벤처, 특히 우리가 맨 땅에 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이런 형태에 있어서 좀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지속성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려요. 너무 어렵게 질문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엄청 이거를 그 로컬 크리에이터나 소상공인 기술 창업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딱 내려줍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되고 수익 창출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가지고 온 게 돈 안 벌릴 것 같으면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가슴에 비수를 안 꽂아주니까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비수 엄청 잘 꽂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고 해보고 3개월 동안 안 되면 포기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되는 이 느낌이 딱 든다면 아까 여기 뒤에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기술 보증기금도 와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보증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뭐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소셜벤처나 아니면 이런 창업기업들이 이거 융자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좀 있고요. 근데 저는 융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돈 빌리는 걸 두려워하고 내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융자 받아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 가,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투자 받으려고 연락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안 하고 한 번, 두 번 찾아가니까 이제 거절당하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우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융자도 안 받아, 뭐도 안 해, 이러니까 투자도 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매출 일으켰는데 잔고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 받아야 되고, 정부 지원 사업 받았는데 끊기면 끝나는 거고.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은 전 무조건 받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 연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도 하고 과감하게 어떤 뭐 투자나 아니면 융자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이뤄내지 못하면 정확하게 드랍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도전하고, 아까 김철호 대표님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실패해가지고 그러더라도 우리 기관들 아니면 우리 전체 다 해서 그걸 기회를 계속 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그 정부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기 창업 이런 쪽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 선배 창업가나 아니면 김철호 대표님, 홍 이사님 전부 대표님 다 계시니까 이런 분들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내 앞에 로컬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해 나가는 기업들을 한 번쯤은 안 만나보시고 혼자 스스로 하다 보니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만나고 사업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창업 이후에는 아까 대표님 말씀 주셨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악물고 코피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 이뤄내야지 제 새끼들이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업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온라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질문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이제 권혁태 의장님께 들어온 질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뭐 결국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도시 재생, 로컬 브랜딩 측면에서 로컬 기업들과 소셜 벤처 기업들이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가야 투자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혹시 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아까도 그 성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셜 벤처, 특히 소셜 벤처 하시는 분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네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기술력으로 빠르게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땀을 흘려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건물에 불이 났는데 저 3층에 막 아기들이 있어요. 그 아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소셜 벤처들은 열심히 돌을 쌓아서 큰 돌부터 쌓아서 한 층 한 층 쌓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살리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게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셜 벤처인데 아니, 똑같이 살리려면은 그냥 IT 벤처들은 뭐 드론을 띄운다던가 뭐 무슨 사다리를 놓는다던가 약간 이런 조금 더 기술력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좀 더 빠른 성장성을 갖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냥 소셜 벤처 분들도 딱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또는 본인이 바라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기술력도 좀 고민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쿨리즈에서 소셜 임팩트 펀드를 운영하시는 그리고 도시재생 펀드를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신데요. 이런 펀드가 그래도 어떤 저희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또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펀드를 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펀드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펀드가 굉장히 많아서요. 뭐 다 설명드린다기보다도 제가 왜 이렇게 부산에 와서 이렇게 창업자들을 만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기 왜 투자했어라고 물으면은 저 창업자가 정말 잘 될 것 같아. 정말 뭔가 사고 칠 것 같아. 뭐 다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서울에 있는 창업자들은 야구로 조금 비유를 해 보면은 그냥 타율이 높은 창업자들이 서울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부산에는 홈런 타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상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 한 번 사고 치면은 굉장히 크게 사고 칠 수 있는 그런데 약간 저희처럼 이제 옆에서 계속 코치해주고 살짝 잔소리도 좀 해주는 이런 코치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뭐 저는 뭐 부산에 뭐 굉장히 자주 와서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뭐 저는 더 큰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로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컬 지역을 몇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다들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성수동, 익선동, 뭐 경리단길 있는데 저는 전 서울 사람이고 부산에 와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은 이 지역은 진짜 굉장히 좋은 자산들이 있고 좋은 스토리들이 많은데 이걸 조금 잘 개발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하다 보면은 다 무슨 리단길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유명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브랜딩인가라는 것들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것 때문에 거기 가보고 싶어라는 게 결국은 로컬 브랜딩일 텐데 뭐 가장 유명한 해리단길 같은 경우도 나는 해리단길 보러 해운대에 갔다가 해운대도 한번 갈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해운대 한번 가는 김에 해리단길도 가야겠다라고 이제 약간 순서가 바뀌는 것 같은데 뭐 진짜 좋은 브랜딩은 뭐 전 세계 어디서든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선 조금 더 내가 가진 또는 우리 지역이 가진 것들을 조금 더 약간 자신 있게 좀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홍순현 이사님께 들어온 그 사전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지속 가능하게 정착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로컬 브랜딩은 어떤 강점이 있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 대통전수방 사업이라는 걸 처음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건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공재 사업이 들어오면 너희들 좀 있으면 갈 건데 쓸데없는 짓 한다고 뭐라 하세요. 왜냐하면 사업이 끝나면 끝나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감정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어요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저희가 했던 경험치는 다른 거 다 차치에 다 밀리더라도 하나의 핵심 콘텐츠와 그리고 하나의 조직은 남아야 된다. 이게 제가 배웠던 방법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기에 하나의 조직이 남아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물이 있어야 되고, 그 프로젝트에서의 하나의 컨텐츠는 저희는 이제 이상하게 일자리 창업 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이제 뭐 중소기업 벤처부의 사업도 연결하고 그다음 소상공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조직이 남아 있어야지만 그걸 시켜줄 수 있는 링커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링커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남아서 링커의 역할을 내가 어떤 부분으로 포지션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 또한 핵심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저희가 뭐 앱마켓도 했었고 소상공인 마켓도 했었고 다양한 콘텐츠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했을 때 가장 큰 건 이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저희가 얻었던 게 뭐냐면 파트너십들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에 백서를 딱 정리하고 나니까 철우 대표님도 계셨지만 60개의 업체가, 지역 업체가 저희와 같이 파트너로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포지셔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초기 단의 소셜은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일종의, 저희는 그냥 우스갯소리 이러거든요. 저희 브로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브로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링커들이 각 포지션별로 있으면 그러면 사실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역할과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우승 대표님, 아마 디자이너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로컬 브랜딩을 할 때 그 지역만의 특색을 담아내는 것이 브랜드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로컬 브랜딩을 할 때 지역의 특색을 담아내는 것이 필수적인가요? 라고 질문이었습니다. 꼭 그 지역의 컨텐츠를 담아내는 게, 제가 그 디자이너 입장으로 봐서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뭐 거기에 A라는 컨텐츠가 쭉 누구나 뭐 알 수 있는 A라는 컨텐츠인데 A라고 하는데 거기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고, 자기 시선에서 자기가 느끼는 걸 또 끄집어내서 하나를 또 작더라도 하나 만들어내는 게 그게 지역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뭐 갱리단길, 항리단길, 뭐 어디 뭐 많잖아요. 뭐 그거 따라가는 것보다 자세히 또 살펴보면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어떤 좋은 아이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더라도 좀 끄집어내서 또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식 대표님 여쭤보겠습니다. 로컬 브랜딩을 잘하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앞단에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답변을 너무 딱딱하게 해가지고 완전 굳어버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창업인들이 딱 오면 준비가 좀 많이 안 된 친구들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계속 창업 전에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에 계속 반복하고, 저도 지금 저희 공유 오피스 안에 부산대학교 이제 의료학과 애들이 2명이 와가지고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장 딱 들고 와가지고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 낸다고 이렇게 딱 왔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시작했을 때 정말 이 애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게 지금 6개월 지금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사업자가 안 나왔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기술보증기금을 실제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기부한테 딱 제시를 하니까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가 그만큼 철두철미했거든요. 좀.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갔고, 지금 이제 사업자를 이번에 9월 30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을 설득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나오는 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따로 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기보 신보에서 벤츠 인증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좀 하고 사업을 할 줄 아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그 플레이어들, 저희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꾼이라고 부릅니다. 그 꾼들을 만나야 되고, 그 꾼들한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뺑 돌아가지 말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루트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치고 나가는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없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디자인 진흥원도 굉장히 그런 분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분들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분들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찾고 그 기업가들 꾼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사람한테 전화할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 나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김철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과 부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의 차이, 어떤 그 디자인 수준이라든지 그걸 브랜딩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뭐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들은 아마 그런 성향의 차이이지, 글쎄요 뭐 디자인적인 퀄리티나 아니면 그런 방식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맥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는 서울과 부산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네 그렇게 보면 디자인적인 차이가 어느 지역에 따라서 또는 큰 도시와 작은 도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나 마지막으로 청중석에서 질의가 있으면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느 분께 여쭤보시는지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분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른소잉 맛소잉 대표 김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잉이라고 하면 재봉으로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입장에서 조언을 받자면 한 가지 아이템을 제대로 해서 한 우물을 팔아 이렇게 하라는 분들이 있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하시는 여러 군데로 사업을 펼쳐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은 하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잉 관련된 일들을 많이 관련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있다 보니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원래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지금 당장의 목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차후의 목표는 패션 봉제 산업을 부산시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 저희 목표인데,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에 제가 어떤 분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 말도 맞고요. 제가 그 한 30년 해보니까 한 가지 일만 이렇게 쭉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내가 뭐 고기 장사하다가 뭐 그다음에 소고기 장사하다가 뭐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고등어 장사를 했는데 옆에 뭐 납치도 하고 문어도 하고 뭐 해삼도 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좋고, 제가 30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20년 전에 저희들은 그 20년 전에는 간단한 그 출판 인쇄 이런 게 좀 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제가 뭘 했냐면 IT 쪽을 했어요. 홈페이지 제작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20년 전에 그 IT 쪽을 손을 댄 게 지금 와서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 또 저희 회사에 아까 제가 팀이 7개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2-3개 팀이 안 될 때 또 3-4개는 또 좀 되던 때가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서로 이게 수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처음 하시는데 또 너무 뭐 그런데 고민할 건 없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부연 설명 네네. 드릴까요? 네. 저도 예, 서로 경쟁적으로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금 네. 충전이 되시면 한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금 충전이 되면 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눈빛 딱 보니까 기술보증기금 누구신지 알겠거든요. 가셔가지고 명함도 좀 받으시고, 아까 또 사회자님도 기술보증기금이시니까 거기에서 자금 충전이 딱 되시면 한 길로 갈 수 있고, 자금 충전 안 되면 옆에가 보여요. 근데 한 길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자금 충전하시고 그걸 판단하시는 게 시력이 흐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네, 그 비즈니스로 보면 아마 이제 고민하시는 지점이 크게 보면 갈래길로 봐서 컨텐츠의 전문가가 되실 거냐, 아니면 플랫폼 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체계 쪽에 이제 가까운 방식으로 취하실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정하는 건 결국은 여건이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 여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컨텐츠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건,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뭐 좋아하는가에 대한 걸,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드는 건 자기한테만 집중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컨텐츠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확률은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께 교감과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쪽에 가까운 걸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잘하는 것을 확인하셔서 그럼 그 다음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시대적인 흐름 측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비즈니스가에 대한 걸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BM을 확인하시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시대적 정신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렌드와 경제성을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나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나 그 분야인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확인하시면 훨씬 더 선명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가 더 있으시다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지금 부산에서 일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그냥 로컬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공간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를 예비 창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떤 그냥 일방적인 컨텐츠만 가지고 어딘가에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이런 저 같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뭐 다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신사업 사관학교,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1년에 그 지원금으로 따지면 한 7억 3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프로그램 쪽으로 했을 때 브랜딩 사업 포함해서 여기에 가장 큰 저는 이제 틈새가 뭐냐면 일반 음식점은 제외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자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은 지금 최대 3천만 원까지 그 공간 오픈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 이제 이 철우 대표님이나 모든 대표님이 다 안면이 있는 이유가 작년에 저희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같이 했던 앵커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앵커 기관들 내에 각각의 색깔이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 팀들을 한번 서칭해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창역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진흥원이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 한 2월쯤 됐을 때 저는 그걸 보거든요. 부산시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거 다 나옵니다. 시정 보고서 이런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의 연관 계획서 저는 다 보거든요. 그런 거 한번 봐서 어떤 사업이 나랑 잘 매칭이 될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업 같은 경우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비 창업자 사업들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담하실 일이나 컨설팅 있으시면 저희 디자인진흥원을 이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울산 원도심에서 촬영 스튜디오 공간 운영 중입니다. 하이퍼로컬 홍보 채널을 만들고자 준비 중입니다. 공간은 미리 마련되었는데 컨텐츠 브랜딩에 대해 고민 중이며 동네를 잇고 관광 상품을 통해 울산 시민뿐만 아닌 로컬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SNS 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자금 조달을 잘 하는 꾼들을 만나야죠. 그죠? 아까 질문해 주신 분도 그렇지만 저 예비 창업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꾼들이 있는 쪽으로 가야죠. 그죠? 우리가 예비 창업자들이 다 모여 있고 그 친구들이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풀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모여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가지고 가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요. 홍 이사님처럼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이제 찾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아야 되고요. 자금 조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융자, 정부 지원 사업, 투자는 솔직히 로컬 크리에이터 소셜벤처 저는 먼 이야기라고 봐요. 근데 앞에 두 개는 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준비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그게 범위나 아니면 금액 크기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결정할 수 있는 거를 너무 두려워서 못 하고 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그 전문가들한테 코칭을 받아가지고 그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소화해낼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은 너무 무분별하게 받다가 나중에 그거 적는다고 정신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업하고 완전 딴판으로 나중에 분명히 갈 거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부분은 정말 나한테 맞는 것만 딱 찾아서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웹사이트 내 돈으로 만들었다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웹사이트 내 돈으로 만들었다, 시제품 제작 내 돈으로 만들었다, 바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디자인에서 뭐 어떻게 이거 만들었다, 이거 캡처 만들었다, 이것도 내 돈으로 했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많은데 그걸 안 하고 위에서 독 던진 사탕을 안 받아먹고 머리에 통 박다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얼만큼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사탕을 보고 그걸 탁 물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금 조달은 우리한테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유용하게 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대로 마무리 말씀을 권혁태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장님 앞에 계시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미 서울도 뭐 서울과 다른 도시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큰 차이점도 없고 그럼 과연 가장 서울적이고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또 한국의 아름다움을 가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뭐 저는 충분히 가장 부산스러운 게 뭐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뭐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고 더 특색이 있고 더 스토리가 진하고 더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훨씬 좋아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부산에서 잘 만들어내고 잘 키워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융자와 정부 지원을 넘어 이제 저희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개인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크너스트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